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느 원로 법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법조인이 하는 말이 참 요즘 조국 수사 또 조국 부부의 수사를 보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도 사실상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소환 직후에 바로 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착착 진행이 됐는데, 이 조국 수사는 너무 더딘 것 같다는 거죠. 검찰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중하게 하는 건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드디어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동안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여섯 번 검찰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6번이나 소환을 해서 그때도 다 구속영장 신청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9시쯤에 10월 21일 9시쯤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16일에 6차 조사를 받은 후에 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해서 또 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17일에 결국 열람을 다 마쳤고, 그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를 가름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 있죠. 법 위반 혐의를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 문제겠죠. 사모펀드를 민정수석 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고위공직자 보인으로서 직접 이 펀드 운영에 관여를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강극공사도 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을 다 검찰에서 밝혀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표창장 의혹이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딸의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장 표창장을 유죄했다. 그 의혹으로 지금 그것은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죠. 증거사 직원을 통해서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반출을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좀 빨리 신청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은 본인이 또 재판 지연수를 썼습니다. 재판 도중에 몸이 아파서 재판이 아니고 검찰 수사 도중에 조사 도중에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고, 또 지금은 검찰에 이 병원 입원 확인서를 냈습니다. 진단서가 아니고 확인서를 내면서 어떤 뇌질환이 있다, 또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주진우 씨가 먼저 언론에 딱 흘리니까는 그 다음부터 변호인들이 뇌질환이 있다 이래서 검찰에 입원 확인서를 냈죠. 근데 진단서는 아직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입원 증명서, 또 이것을 보고 위조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발부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부터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경심 씨 영장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검찰이 가서 데리고 강제 구인을 해서 법정에 세웠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하라는 법정에 세웠는데, 본인이 실질심사장에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돼 버렸었죠. 기각됐습니다. 그때 이유가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명재건 판사인데, 명재건 판사가 기각 사유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보지도 않고,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건강 문제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들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전략 아닐까 싶어요. 정경심 씨가
이렇게 내질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면은 다시 법원에서 그 이유 같은 것을 들어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처럼 돼버렸는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있는데 2명씩 교대로 일주일씩 역할을 나눕니다. 한 팀은 그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고 한 팀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사람 중에 그 담당하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 사건을 맡깁니다. 맡기게 되니까 또 혹시라도 명재건 판사가 이번에 또 담당을 하게 되면은 또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들도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이죠. 자, 유시민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구속영장이 검찰에 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영장을 신청한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누가 책임질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경심 씨 구속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정경심 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국 사태의 최종 정점에는 아무래도 조국 본인이 있습니다. 가장이죠. 가장인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뭐 부인이 한 것으로 하고, 동생이 뭐 한 것으로 하고, 운동학원 채용 비리 같은 것도 본인은 모른다, 동생이 다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 사모펀드도 그렇고 운동학원도 그렇고 자녀들의 특례 입학, 뭐 장학금 문제, 이 전부 다 최종 정점에는 조국 본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 구속 여부, 이것이 조국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는 그 서정국 변호사를 좀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정경심 씨 구속 여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원로 법조인이 전직 대통령 수사보다 조국 부부 수사가 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부부 수사의 끝이 어딜지, 지금 그 끝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